자, 유능한 경제 조건 11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경영의 실제는 1954년에 저술한 경영의 실제는 경영을 하나의 원칙을 갖춘 전문 분야로, 다시 말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취급한 최초 책이었다. 자, 드러크는 학문, 원칙, 원리하고 말할 때 함께 연결하는 말이 뭐냐면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런 말 하거든. 경영의 실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경영학을 만든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드러크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렀단 말이에요. 진정 그 책은 경영의 원칙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후 그 책은 나의 연구 생활에 있어 주요 원천이 되어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책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책을 쓰잖아. 그 책을 남이도 보겠지만 가장 많이 그 책을 보는 사람이 본인이야. 그런 경우 여러분 이해돼? 왜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또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지?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은 나의 연구 생활에서 주요 원천이 되어왔다. 경영에 관한 나의 여러 저술들과 논문들은 주로 그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쓰였다. 나는 그 책에서 제시한 현 원칙들의 타당성을 부여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그 책을 통해 한층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들도 찾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책의 제목을 당시 출판사에서 제안했던 제목인 경영의 원칙 대신에 의도적으로 경영의 실제로 정하였다. 여러분, 경영의 원칙과 경영의 실제가 좀 느낌이 달라? 어떻게 느껴져요? 참 우리가 경영의 실제라는 말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영의 원칙 같으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개념으로는. 그 practice라는 용어로 나와요, 실제는. 근데 경영의 실제로 정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학의 경영학 교수들이 경영이 과학, 학문, 사이언스인지 혹은 기능, 아트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여왔다. 요즘도 이런 거 하나? 진지한 토론을 벌여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를 토론의 주제로 삼은 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일이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영은 과학, 사이언스, 학문이 아니면서 동시에 기능, 아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영은 뭐라고? 하나의 실무, 프랙티스란 말이에요. 프랙티스, 실무, 실제이다. 의학, 법률, 공학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실무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론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명된 과학이 한다. 또한 실무는 적용을 전제로 한다. 적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경험과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과대 교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좋은 의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하였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은 부족한데 실무 능력만 뛰어난 의사만큼 위험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읽어 토론해보자고. 그들 또한 실무 능력은 없으면서 이론에만 밝은 의사 역시 환자를 잘못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이론은 없어. 근데 실무를 잘 알아. 이건 진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론은 아는데 실무가 약한 사람, 이것도 위험하다. 환자를 잘못 다룰 있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였다. 이제 토론하면서 그 부분에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론과 실무 능력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라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다. 어쨌거나 그들은 서로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것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수들이니까 말이다. 그들은 누구라도 유능한 의사가 되기에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섭취할 수 있고 또한 누구라도 유능한 의사가 되기에 충분한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드러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모두는 유능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충분한 경영에 관한 이론을 배울 수가 있어. 그리고 실무를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 여러분이 탁월한 천재적 경영자가 될 수가 없을지 몰라. 그건 하늘에 주는 거니까. 하지만 유능한 경영자, 일을 잘하는 경영자, 성과를 내는 경영자가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방금 말한 것처럼 뭐라? 충분한 이론을 배울 수 있고 누구라도 유능한 의사가 되게 충분한 실무능이 이길 수 있다는 그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경영 이론을 충분히 배울 수 있어. 실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크는 이런 유능한 경영자가 조직을 경영할 때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해요. 사실 의사들이 필요한 병원은 기업에 비하면 그다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조직의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조직이 필요하지. 어떤 조직? 영리기업들, 비영리단체들, 정부조직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법인만 보면 100만 개? 내가 알기로 100만 개, 80만 개, 100만 개가 법인만. 그러면 개인기가 치면 요즘 소상공인이 700만, 1000만 떠들어. 어느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떤 따져도 대충만 따져도 기업이라 따지면 거의 500만, 700만, 800만 되잖아, 그지? 그게 비영리단체 정부조직 넣어보라고. 그러면 카리스마를 가진, 영감 가진 경영자를 찾으면 그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공부해서 이론 배우고, 누구나 실무를 통해서 익히고, 이런 경영자가 유능한 경영자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들어가 쭉 얘기를 하고. 옛날에 수술 누가 해서? 수술. 옛날 의사들이 실무를 모르잖아, 그지? 실무를. 칼을 쓸 줄 몰라. 그래서 어떤 방법? 이발사들이지. 자기는 위에 의자에 더 앉아있어. 그 밑에 환자가 있으면 이발사가, 면도 잘 이발사가 와서 의사 시킨다니까. 가슴을 열어. 몇 센치 잘라. 깊이는 몇 센치 하면 그대로 쫙 자르는 거야. 그럼 꺼내, 잘라. 이렇게 하면, 그걸 꼬매. 이렇게 꼬맨단 말이야.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때 얼마나 웃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지. 왜? 그 당시에 세균 개념이 없으니까. 다 세균을 감져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엔 세균 내 개념이 없을 때니까. 옛날에 그랬거든. 그나마, 근데, 의사는 이론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하는데, 실무하는 사람은 그 이론을 모르면 엄청 위험하겠지, 그지? 엄청 위험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경영에도 이론을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는 경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자는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아는데 필요한 기초위원들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렇지. 경영자로서 기초위원을 습득해야 돼. 또한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경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무를 알아야 한다. 즉 실무 능력을 몸에 익혀야 한다. 의사처럼. 여기 중요한 건 뭐야? 순서가 있지, 그치? 무엇을 왜가 먼저야? 어떻게 나중이고? 그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부터 먼저 접근한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환장한 사람들만 잔뜩 있어. 그래서 책방 가다 전부 어떻게 관한 책들만 잘 팔리는 거야. 무엇을 왜라는 책은 잘 안 팔려. 그래서 이제 드러크는 뭐냐면 무엇을 왜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영에 관해서 내가 쓴 거의 모든 논문들은 지금까지 논의한 유능한 의사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누구나가 유능한 의사 될 수 있어. 위대한 명인 아니야. 유능한 경영자 될 수 있어. 위대한 제걸치나 알프스 솔론가도 그런 위대한 경영자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몇몇 이론가들이 나를 학자가 아닌 실무가로 평하는 한편, 동시에 다른 몇몇 조직의 실무자들은 나를 실무자가 아닌 이론가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쪽 다 옳다. 기본적 이론을 제시할 수 없으면
다시 말해 경영에 관한 지식 기반을 제시할 수 없으면 나는 어떤 글도 쓰지 않는다. 또한 경영자가 그 지식 기반을 조직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드러커는 GM의 자동차를 컨설팅하기 전에 많은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싶어도 몸부림을 쳤던 거야. 기업을 알고 싶어서. 근데 그 누구도 불러주질 않잖아. 왜냐? 기업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그지? 근데 놀랍게도 GM 자동차에서 알프레도 슬로운이 경영과 전혀 상관없는 경제인의 종말한 책을 보고 그 책을 보고 피터 드러커 놀라운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가는 놀라운 해안을 느낀 거야.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다. 그래서 너 이리 와서 우리 GM 자동차랑 분석해봐. 그 큰 회사가 그 사람 컨설팅 돈 몇 번 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3년간에 걸쳐서 마음 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모든 사람 다 인터뷰하게 만들어. 모든 거 다 보게 만들어. 회장도 직접 인터뷰해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GM 자동차를 충분히 연구해서 나온 책이 기업의 개념이지. 드러커는 그러면 자기 행운하라. 이 언니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야. GM 자동차 자기를 불러줬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 덕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인 알프레도 슬로운과 가까워졌잖아. 그지? 알프레도 가까웠죠. 그 당시 알프레도 슬로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이 책의 각각의 장은 경영자는 무엇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순서가 뭐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하는 거야. 하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 자신은 현재 경영의 실무자는 아니다. 왜 컨설팅하는 사람이니까. 비록 몇몇 기업과 대학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개념 및 내용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과 병료 조직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을 미국에서도 남미에서 캐나다에서 일본과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체계적으로 컨설팅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나는 각각의 컨설팅 결과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지식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한다는 거야. 바라건대 독자들이 이 책을 지식의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안내서로서 인식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야? 행동이야, 행동. 지난번에 내가 드러커먼의 경영팁에 마케팅 관련해서 핵심은 뭐였어? 행동이지. 불도저 행동이란 말이야. 응? 마케팅 전략에는 불도저가 있어야 돼. 행동하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액션 플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안내서이다. 자, 마지막 장. 다음 경영의 세계. 나는 인생의 첫 발을 경영에 관한 연구자로서 내딛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조직 생활을 한 것은 기업이 아니었다. 비록 매우 젊었을 때 런던의 소규모 투자은행에 수년간 근무한 적이 있긴 아주 많아요. 여기서 경영에 관한 연구자는 아까 2차 세계대전 때 경영에 관여했다 그랬지, 그지? 그 전에 뭐냐? 함부르크에서 무역회사 견접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법대에 입학했거든. 법학 박사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법학을 정치를 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응? 내 인생의 출발 배경은 매우 전문적인 두 가지 학문, 즉 정치학과 역사학이었다. 역사학은 사실은 역사학을 전공했다기보다 아까 말한 그 함부르크 무역회사에서 그 있는 공공도서관에 들락날락하면서 쉼치어서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슈탈이고, 슈탈. 역사학자거든. 연속과 변화라는 책을 쓴 프리드리 율리우스 슈탈이라는 사람의
그 역사에 빠져가지고 깊이 몰입했거든.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당시 등장한 전체주 히틀러를 바라보니까 딱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히틀러 비판하는 책을 썼던 것이고, 그것이 게슈타포한테 발각되자마자 그 눈치채고, 그날 밤에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는데 밑에서 게슈타포 막 계단으로 잡으러 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게 이제 바로 슈탈의 역사학의 인식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되었단 말이야. 일단 나는 제너럴 모터를 통해 처음으로 경영 컨설팅 과제를 접했을 때 곧 바로 경영에 관해 연구하는 일에 크다란 매력을 느꼈다. 그러니까 드러커가 경영을 관심 갖게 된 거는 GM 자동차를 연구하기부터, 그 전에 욕구는 있었겠지. 그래도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 이유는 경영이 제공하는 도전과 경영의 세계가 하나씩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각각의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아까 회계의 전문가, 뭐 생산의 전문가, 또 뭐 그 인사의 전문가 많이 있었거든. 그런 때는 그런 거 있었고, 그 전문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품질 관리와 같은 비교적 한정된 분야에서 평생을 바치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밍 같은 사람이야. 이 데밍은 품질 관리 큐슈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조셉 주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일본에 드러커와 함께 와서 일본의 전후 복구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품질 관리 했지만 자기는 뭐야? 전체 통합해서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나 경영 그 자체는 하나의 개별적인 전문 분야가 아니다. 조직이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과 조직이 취한 모든 행동은 항상 조직 전반에 걸쳐 이해를 미친다.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사실 이런 개념 볼 때 한의가 만든 거야. 우리 양의는 어떻게 전부 다 뭐 폐, 심장 따로따로 보잖아, 그지? 근데 한의는 전체 몸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품질 관리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막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전체를 통합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하는 안과 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지식과 안구라는 구체적인 장기 외에 다른 것들에는 대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안과 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수술 결과가 환자의 무릎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과 의사와는 달리 모든 경자는 이제 의사와 다르다니. 그러나 안과 의사와는 달리 이렇게 말하니. 아까 무슨 얘기했어? 유능한 의사, 유능한 경영자 비슷하다고 그랬지? 이제 다른 점 얘기하는 거야. 달리 모든 경영자는 비록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전문 분야에 한정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조직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직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기계나 단순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은 인간적이고 또한 사회적이다. 조직은 물리적 또는 육체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이해 그리고 동기부여에 움직인다. 이거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노하우를 여러분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곱씹어 읽고 이걸 여러분이 깊이 가슴을 새겨야 돼. 조직은 인간적이고 또한 사회적이다. 조직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신뢰와 상호이해 그리고 동기부여에 의해 움직인다. 뭐에 움직인다고? 신뢰가 가장 중요해. 신뢰에 의해서 상호이해에 의해서 동기부여에 움직인다. 따라서 경자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해 조직의 사명, 가치,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제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자, 결론 지십니다.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자들에게 다양한 경영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경영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둘째, 또한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준다. 이 책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된다. 내일의 경영자는 그들의 과업 속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 자체 평생 학습을 짜내야 한다. 이거 진짜 밑줄 딱 쳐야 돼. 내일의 경영자는 나는 나의 과업 속에 그리고 나의 인생 그 자체에
평생 학습을 짜내야 한다. 오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영자 사회도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을 한층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강점을 강화해야 되겠지, 그지?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수년 내 틀림없이 뒤처지게 될 것이다. 왜 그래? 지식의 속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 지식이란 것이 속성이 어때요? 내일이면 낡아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독자들에게 경영의 주요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목적.